안녕하세요. 안녕메리아의 양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2대 총선 부정선거에 관한 정리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선거 관련 전문가도 아니고 선거 관련 수학 통계를 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 부족한 부분들이 항상 언제나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영상의 취지는 그간 부정선거에 관한 정말 수두룩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또 이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포럼들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될지, 소화를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 거대한 정말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또 그 방향성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각자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좀 이런 작은 그림부터 큰 그림까지 간략하게 이번 영상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아직 안녕메리 유튜브 채널에 구독이 안 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부정선거만큼이나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주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전부 다 마이동풍이라고 하죠. 그냥 쌈마웨이라고 할 정도로 남의 의견, 증거가 나왔는데도 전혀 그냥 들을 기 없이 그냥 묵살해버리는, 완전 침묵을 하든지 증거를 묵살시킨다든지 아예 그냥 믿지 않는 식으로 고집을 부린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의별 말들을 하죠. 지금 1960년대도 아닌데 무슨 부정선거냐, 우리가 지금 21세기고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가 가능하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부정선거 규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들고 일어서면 너희들 총선에서 패배했으니까, 또 참패했으니까 떼쓰는 거 아니냐,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지, 깔끔히 승복할 줄 알아야 되지, 왜 이렇게 맨날 불복하냐, 이런 식으로 힐난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의도 정치권도 그렇고 조중동을 포함한 제도권 언론도 역시나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입국 shut the mouth 입을 다뭅니다.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이 부정선거라는 주제가 마치 얘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로 변해버린,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가장 최근 며칠 전에 언론비평 시민단체인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그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부정선거가 난해한 문제다, 이것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거의 불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될 사람들이 말을 한다 할지언정 국민의 의혹, 국민적 의혹이 62%나 존재한다면 이 문제는 들고 파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 물론 이것이 이제 1000몇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는 항상 저는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 또는 절반 이상이 이번 4월 10일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증, 조사를 원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간략히 지난 영상 때도 총선 결과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22대 총선 결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 총 175석, 국민의힘은 지역구 90, 비례 18석, 총 108석, 조국혁신당은 비례로 12석,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 비례 2석, 총 3석,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1석, 진보당은 지역구 1석.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는 한 석이지만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진보당 출신 의원들이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많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가장 뭐 지난 영상에도 다뤘다시피 진짜 자유우파의 가치관에 충실한, 그리고 기독교 우파 가치관에 충실한 자유통일당이 원내 입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원내 입성을 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이 득표 수가 64만 2,433표가 나왔어요. 총 2.26%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뭐 자유통일당이 그 전에는 기독자유민주당, 기독자유통일당 등 여러 당명을 거쳐서 지금의 자유통일당이 되었는데, 뭐 예를 들면 2004년에 제17대 총선에서는 22만 8,837표, 18대에서는 44만 3,775표, 19대에서는 25만 7,190표, 20대에서는 62만 6,853표였습니다. 21대는 또 1만 3,159표, 이렇게 각각 득표수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얻은 64만 2,433표가 역대 최다 득표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고, 또 이 숫자가 좀 소름이 저는 나름대로 끼쳤던 이유가 진짜 그냥 말로만 자유통일당 지지한다, 뭐 광화문에 한번 나왔다, 이런 차원의 이 통계 수치가 아니라 이 64만 2,433표는 진짜 자유통일당의 진정당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뭐 친구 따라서, 뭐 이웃 따라서, 뭐 부모 따라서 투표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찌 됐던 간에 투표까지 했다라는 것은 이 유권자들은 자유통일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충성됨, 당원으로서의 끝까지 투표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의를 갖고 있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또 이 진정당원의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부정선거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기자회견이나 포럼이나 또 국민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근 뭐 가장 근래 있었던 5월 25일 광화문 자유통일 국민혁명 국민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전 미 하원 의원이셨던 토마스 리드 의원님께서 미국에서부터 오셔서 또 연설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정선거, 이 선거 조작을 규탄하는 활동에 있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나름대로의 별로 좋지 않는 방향으로 인상 깊었던 기사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정말 제가 끔찍히도 싫어하고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물론 역사 공부 때문에 한 번씩은 읽어보긴 했지만 평소에는 정말 이 지면에서 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이트가 있죠. 바로 평화나무인데요. 평화나무에서 이 자유통일당의 그 부정선거 규탄 활동에 대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비례정당이 워낙 많다 보니 일부 특정 정당 같은 경우 이렇게 한 표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걸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례정당이 38개가 되다 보니 한 표도 얻지 못한 점에 의아할 수 있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걸로 부정선거로 연결짓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왜 제가 이 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대표적으로 이 기사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간 뭐 부정선거는 이번뿐 아니라 그간 계속 있어 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매번 부정선거를 규탄할 때마다 항상 반대측 입장은 너희 이번 총선에서 깨졌으니까 떼쓰는 거잖아. 아무리 아쉬워도 이건 아니지. 아쉬운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 부정선거라고 단정 짓는 건 또 아니다. 이건 논리적이지 않다. 억지 부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사실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할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또 부정선거는 반복이 될 터인데 이제 4년 후에 제23대 총선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일반 국민들이 좀 지각이 살아나야 될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그 총선 이후로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영상을 최대한 짧게 그래도 만들고 싶어서 딱 3가지로 구조를 한번 짜봤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규탄하는데 해온 노력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 3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과거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보면 20부터 22대 총선까지 특히나 지난 25일 날 광화문에서 열렸던 국민혁명 국민대회에서도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투표율 이 비교 그래프를 화면에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잠깐 사진을 띄워드리면 정말 모든 지역들 할 것 없이 양천구 갑부터 시작해서 강서구을 그리고 동작구를 쭉쭉쭉 보시면 20대까지만 해도 제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당일 투표 결과와 사전 투표 결과가 일정했어요. 무슨 뜻이냐? 당일 투표 날 이긴 사람이 사전 투표 결과도 보니까 이겼고 사전 투표에서 이긴 사람이 당일 투표도 이겼다. 이게 일정했습니다. 크게 변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21대부터 또 이번 22대 까지도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의 이 격차가 X자 문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문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좌파들이 어떻게 반박을 하냐, 우리가 항상 그 반대측의 그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또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강화시킬 수 있고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반대편 사람을 오히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좌파들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아마 반박을 할 거예요. 그거는 20대에 비해서 21대랑 22대 사전투표율이 2배 더 높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긴 해요. 20대는 12점 몇 프로 나왔고 21대, 22대는 20 몇 프로. 그래서 거의 이번 22대 총선은 유권자의 절반 이상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겠죠. 민주당은 직장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더 높다. 그리고 민주당이 워낙 현수막 정치를 너무 잘하니까 이런 기발한 문구로 사전투표 동료에 성공을 해서 사람들이 더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이런 X자 문양이 나오는 거지, 이게 선거 조작이 아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들 반박을 아마 할 겁니다. 근데 과연 순전히 민주당 당원들이 사전투표율이 높아서 민주당이 현수막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갑자기 21대, 22대부터 확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면서 당일투표 결과 반대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것 역시도 합리적으로 의심이 충분히 또 반박이 되고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이번 22대 이 총선이 그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심증은 있었어요. 100% 이거는 선거 조작이 반드시 개입돼 있다. 북한과 중국의 선거 조작이 개입돼 있지만 이 부정선거라는 게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돼 있지도 않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지시를 내리지 않는 한 어떻게 국힘이 나가서 투표한 사람들 다 이 조직망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나요? 그래서 속으로만 심증은 있는데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앓고 있던 상황인데 이번 총선에서 저는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두 번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 뭐냐, 자유통일당에서 사실 자유통일당이 굉장히 유니크한 정당인 이유가 대한민국 땅에는 특히 대한민국 땅의 이 자유우파 세력 중에 전국적 조직망을 갖고 있는 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국힘 포함 없습니다. 오직 어디만 자유통일당, 그리고 자유통일당과 함께 합력하는 자유마을,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 제22대 총선 때 이 종북 주사파, 좌파들이 또 이 선거 조작, 또 북한, 중국의 이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이 주사파, 또 이 중앙선관위에 침투해 들어가 있는 이들이 정말 잘못 건드렸다라고 저는 한마디 평을 내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왜 잘못 건드렸냐? 자유통일당은 이것이 부정인지
공정선거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국적 조직망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 물론 뭐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사실 투표한 사람 64만 2,433명이 전부 이 투표자, 실투표자 확인 서명을 해야지만 100% 이걸 증명을 해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서명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지금 대구본과 자유마을 회원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자유통일당을 투표한 모든 기표자의 서명을 받을 때까지 계속 서명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령 64만 2,433명의 서명을 전부 받지 못해도 자유통일당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투표자 확인 서명 이 시스템, 이 시도 자체가 첫 번째는 자유통일당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전국적 조직망이 그간 지속되어 왔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부정선거의 원뿌리를 증명해낼 수 있는,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이 실질적 확인 작업을 통해 자유통일당 자체 내에 이 당원 조직력이 더 결집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강점이,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다양한 장점이 있다, 강점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쭉 부정선거 관련된 포럼을 듣고 기자회견 듣고 국민대회 연설하시는 분들의 모든 이야기를 총 집합해 봤을 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자유마을 또 자유통일당이 진행하고 있는 이 실투표자 확인 방법 영상을 제가 따로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온라인으로도 현장에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이 아마 더 간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쉽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 그 개인정보 입력하시고 아주 간편하게 내가 투표한 투표소, 지역 투표소, 그리고 내가 투표한 정당, 뭐 당연히 자유통일당이죠. 그리고 거기 서명만 하시면 바로 이 실투표자 확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작업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입니다. 사실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부정선거 규탄에 앞장서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원내 입성 못해서 떼쓰기다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합리적 근거, 의심이 들기 때문에 부정선거 규탄에 앞장서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 예를 들면 물적 증거, 물증, 실증, 뭐 예를 들면 실종된 투표한 분리박스, 뭐 자유통일당이 8번인데 사진에 보이시다시피 7번 개혁신당, 그렇고 나서 9번 조국혁신당으로 바로 건너뜁니다. 자유통일당은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현 국회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8번이 있어야 되는데 왜 투표한 분리박스에 8번만 없냐고요. 사실 이거 하나만 발견이 되었어도 바로 부정선거 이거 전수조사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또 제주도에서는 8번 쉼표 10에서 20번 이라는 투표용 사진이 찍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8번 쉼표가 아니라 8번이 저렇게 돼 있으면 9번이 저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8번은 저기다 갖다 붙여놨나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맞아, 세 번째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신 사진인데, 어느 자유통일당 소속 그 선거 감시위원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우연히 그냥 실수로 엘리베이터 지하 1층을 누르셨대요. 그래서 지하 1층에 내려가 봤더니, 아니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모르고 이제 지하 1층을 눌러서 이거 지하 1층이나 하고 그냥 딱 문이 열려서 보니까 구석지에 이상하게 이 파쇄된 이 투표 용지가 뭉치 다발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파쇄된 용지인지, 이게 진짜 투표 용지인지 아니면 아닌 건지 사실 이것을 분명히 밝혀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다. 또 거기 이제 상황이 이걸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모로의 그 실질적인 물리적인 물적인 의혹들이 있는 것, 이것과 겸하여서 더 확실한 것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자유통일당에서 그 투표소마다, 지역 투표소마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조사를 했죠.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지금 보이시는 포스터처럼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자유통일당은 자유말과 합력을 해서 전국에 진짜 그 조직망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체계화되게 싹 다 확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0표가 나온 곳이 무려 73곳, 한 표밖에 안 나온 곳이 무려 100곳, 두 표밖에 안 나온 곳이 무려 115곳, 세 표밖에 안 나온 곳이 156곳. 그래서 총 444곳이 0표나 1표나 2표나 3표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뭐 반박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족한테 가족이 자유통일을 다 지지하는 그냥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안 한 사람도 충분히 있겠다라고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래서 지난 몇 주간 자유마을 수뇌부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진짜로 1대1로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0표 나온, 1표 나온 그 지역구들을 다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어요. 어디를 투표했냐. 그러니까 사람이 뭐 전화를 하면 거짓말 할 수 있지만 1대1 면전 얼굴을 맞대면서 이 투표를 확인한다면 사실 거짓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짓말 하기도 어려운 게 이 결과가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그 강서구 녹산동 제6투표소를 예시로 든다면 한 표 나왔다라고 이 총선 결과는 띄는데, 막상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30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29명의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 일을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여서 부정선거 규탄 국민대회를 열고 포럼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하여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 자유마을, 자유통일당 전국적 조직망마다 실투표자 확인 작업을 1만 4천 투표소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자유통일당을 찍으셨는데 아직 참여를 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또 개별적으로 영상 하나 더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그 방문을 잘 확인을 하셔서 꼭 뭐 현장에 가셔서 하셔도 되지만 더 쉬운 것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서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 서명 사이트 주소 바로 들어가셔서 개인정보만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바로 투표했습니다 하고 서명하시고 제출하시면 쉽게 서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 실투표자 확인 그 서명 사이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부정선거 청원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간이 6월 1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이기 때문에 5만 명을 채워야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5만 명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이 링크도 아래 영상 댓글 하단에 고정을 시켜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꼭 들어가셔서 또 쉽게 온라인으로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개별적으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오늘 우리가 다뤄볼 부분이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유통일당이 주최하는 여러 국민대회 또 기자회견들이 지속되게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대표적이었던 것이 5월 17일 날에 있었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언론계 학계 통합 컨퍼런스. 여러분이 꼭 다시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열렸죠. 지난주 토요일 날에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혁명 국민대회. 그래서 미국의 전 하원 의원이셨던 토마스 리드 의원님께서 직접 미국에서부터 한국으로 오셔서 이 광화문 현장을 보시고 목격하시고 너무나도 인상 깊은 연설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회 많은 연사분들, 교수님들, 또 언론계의 거장들, 또 메이저 유튜버 운영하시는 교수님들 또 대표님들 나오셔서 연설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하셨더라면 꼭 한번 보시고, 이야, 조회수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당일날에 10만 이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아주 큰 획을 그은 또 하나의 국민 대회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며칠 전에 5월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중앙선관위, 노태학 등 여러 선관위 관련 인물들에 관한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노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앙선관위를 싹 다 속된 말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조직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사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중앙선관위를 우리가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조직 개편을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말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 정말 하늘에 빌어야 되는 부분이 내부 고발자가 드러나기 위한 것. 내부 고발자가 딱 나오는 순간 부정선거의 모든 것은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민주당 측에서 또 이 좌파, 주사파 측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우세한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국힘에 가서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고발할 필요가 있을까? 본인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날 확률은 사실은 현저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조작을 해도 선거 때 득표 격차를 완전히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조작을 해도 사실 조작이 이건 사형감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서서 어떻게 했나요? 완전 그냥 거의 사형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만한 형벌 처벌을 받았고요.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조작을 해도 사실 이 선거 조작이라는 게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국민의 투표를 가지고 장난을 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21세기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사실 가증스러운 짓입니다. 가증스러운 짓인데, 이 부정선거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도 온 국민이 일어섰잖아요. 이기붕 당선시키려고 부정선거 일으켰을 때. 근데 그때 형벌이 얼마나 심각했냐. 사형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정선거 밝혀내는 순간 진짜 감옥 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잔혹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부정선거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한 가중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가중한 게 뭡니까? 사형 아닙니까? 사형. 그래야지 다시는 국민의 이 의사를 반영한 가장 민주적인 절차, 이 선거에 대해서 장난질, 농락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 번째는 아무리 속된 말로 이딴 조작을 해도 선거 때 아예 득표 격차를 완전히 벌려놓으면 아무리 민주당이 조작을 해서 본인들이 엄청나게 우세하게 당선이 돼도 국민 여론이, 자체적으로 국민 여론이 뭐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우리 분명히 자유통일당 국힘 찍었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많이 나왔지?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국민 여론이 나오게끔 중도와 우파 모든 이 총결집을 해서 득표 격차를 완전히 벌여놔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말로는 굉장히 쉽죠. 분명히 어떤 시대적인 혁명적인 사건, 순간, 위기가 있어야만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또 다음 세대, 정광 목사님의 모든 애국, 이 사역과 애국의 이 활동들을 결국에는 다음 세대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바톤을 저희가 잡았을 때 정광 목사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성,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것을 이제는 내뱉어야 될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부정선거라는 것은 정광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부정선거는 단순한 사건으로 봤을 때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으로 볼 거냐, 선으로 볼 거냐, 선과 선을 연결해서 입체적으로 볼 거냐 하시면서 쭉 역사를 설명하세요. 1차 부정선거, 2차 부정선거, 우리가 사실 1945년 8월 15일 건국 직후에 1차 체제전쟁이 이승만 대통령과 이 박헌영, 남로당의 박헌영 사이에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인사이드 이 해안으로 모든 문제를 타개하고 남로당 박헌영을 타개하여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2차 체제전쟁은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개가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박정희 시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대구 11폭동에 형 박상희가 가담을 하면서 남로당 세력이었죠. 형이 가담을 하면서 경찰 총격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이 하필이면 이재복이라는 완전 그냥 속부터 겉까지 빨갱이 주사파 이 역사관과 이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포섭이 되어서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뭐 이념적으로 동조를 해서 남로당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인간적인 정, 너무 이재복 목사에게 장례도 치러주고 도와주고 해서 인간적 정 때문에 남로당에 들어가게 돼요. 그 속에서 군사 관련 조직을 전부 다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결국에 박정희 대통령은 백선엽 장군, 생명의 은인이죠. 결국 백선엽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고 풀려났지만 박정희 대통령 속에는 이제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남로당의 이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 책임을 어쨌든 간에 국가 원수로서 책임을 다하셔서 이제 하야를 하시잖아요. 하야 후에 장면 정부가 출범합니다. 윤보선 장면인데 사실 장면이 실세였죠. 근데 장면 정부가 얼마나 사실 정부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약했냐면 이때 공산주의가 감옥 안에서도 창궐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자 실제 기록들이 있어요. 책에. 그 감옥에 있었던 이 빨갱이 주사파 세력들이 막 바닥을 치면서 망했다 5.16 군사혁명 때문에 우리 모든 계획이 망했다. 이대로만 갔다면 자유민주주의 하락하고 공산주의 우리가 다시 한번 적화 통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왜 그때 군사혁명을 일으켰을까요? 절대 정치 권력의 욕심이 아닙니다. 물론 정치 권력은 그것의 하나의 결과였지만 잇따라오는 당연한 결과죠.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정치 권력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그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을 일으킨 가장 제일 되는 동기는 뭐냐? 이미 남로당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이대로 갔다가는 대한민국 망하는구나.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죽겠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군사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정광 목사님은 과거에서부터 이 부정선거, 북한과 중국이 개입해왔던 모든 역사를 점과 점, 선과 선을 연결해서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야만이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것에 너무 큰 공감을 느끼고 너무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저도 1년간 역사를 깊게 배워오면서 진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좌파들에 대해서 무슨 토론을 나가던 무슨 뭐를 하던 간에 뭐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간에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유우파의 생명은 역사에 있습니다. 역사를 다시 끄집어내서 반복되어 온 이 과거는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미래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반드시 언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좌파들은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보면 왜곡을 시키죠. 가장 취약점이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승만 역사교실 아직 챙겨보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내셔서 결단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정선거는 뭐 좌파들을 저희가 설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논쟁은 상대방, 이 좌파를 설득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나와 좌파 사이에서 팔짱 끼고 듣는 이 중도, 일반 국민을 설득시키는 것이 모든 논쟁, 토론의 쟁점이에요. 그래서 뭐 어차피 상대편은 설득시킬 수도 없는 좌파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야 되고, 물론 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쟁점, 우리가 정말 타개해야 될 부분은 중간에서 팔짱 끼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유튜브 영상을 듣는 일반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거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정말 구체화시키고 정말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영감을 받아서 인사이드 태안으로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앞으로 정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 지속하면서도 진짜 이 부정선거라는 문제 원인 그 근본 자체를 우리가 뿌리째 뽑아낼 수 있도록 이 근본 대안책을 계속 발견하고 이 꾸준한 지속된 노력을 절대 포기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안녕메리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